어느 여름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도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던 중 하나의 특이한 글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그 버려진 아파트의 비밀이었다. 흥미를 느낀 나는 클릭하여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은 자칭 심령 탐험가라는 한 사용자가 쓴 것으로 그는 주말마다 한국의 폐건물이나 버려진 장소를 찾아다니며 경험한 일을 기록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오래전부터 도심 외곽에 버려져 있다는 한 아파트를 탐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1990년대에 건설된 작은 단지로 당시에는 꽤 인기가 있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급격히 입주민들이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몇 가구가 남아 있었지만 점차 소문이 번져 아파트는 완전히 버려지고 말았다. 공사도 중단되면서 덜 완성된 채로 방치되었고 이후로는 흉가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심령 탐험가는 토요일 저녁 친구 2명과 함께 그 아파트를 찾았다. 그들은 처음엔 별다른 사건 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밤이 되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3층 건물의 꼭대기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 벽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웃으면서 장난치던 친구들은 그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모두들 긴장하며 서로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경험상 이런 곳에서는 겁을 먹을수록 일이 더 꼬이기 마련이기에 심령탐험가는 친구들을 진정시키고 차례로 복도를 지나갔다. 그들이 7층에 다다랐을 때 이번에는 문이 부서진 아파트 한 채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부스러진 문의 틈새로 잽싸게 손전등을 비추었을 때 벽면에 기괴한 문양이 빼곡히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곧 그 문양들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극도로 불쾌한 느낌에 휩싸인 그들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출구로 돌아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뚜렷한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발자국은 분명 아니었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며 마침내 그들 앞에 멈춰섰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곳을 향해 다가갔다.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스스로 열렸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춰 방 안을 살폈다. 벽지는 낮아지고 기물들은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낮고 찢어진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인형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였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찬바람이 불어들어와 그들의 등을 밀어냈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 그 후로 지친 그들은 다시는 그 아파트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그들의 경험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 그곳을 탐험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맴돈다고 증언했다. 탐험가는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 건물은 그 자체로 비밀을 삼키고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 글은 오래도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설로 남으며 무시무시한 공포를 전해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회자되던 기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야기는 어느 한적한 여름밤 한 남학생이 경험한 소름 돋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그 학생의 이름은 민수였다.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엄마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그날은 더위가 유난히 심해서 민수는 밤을 새워서라도 선풍기를 틀어놓고 인터넷을 하고 싶었다. 한참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민수는 우연히 귀신 체험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별 생각 없이 클릭한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써 내려가는 사람들의 글을 읽기 시작했다. 각각의 이야기는 소름 끼치고 믿기 어려운 것들이었지만 밤의 적막함 때문인지 민수는 점점 그 글에 몰입해갔다. 시간이 흐르고 새벽 2시가 되자 민수는 눈을 비비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거기에는 이 글을 읽고 귀신을 보고 싶다면 한밤중에 북쪽으로 3번, 남쪽으로 2번 돌아서 배꼽을 만지시오라는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민수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방중앙에 서서 그 동작을 따라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이라며 다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눕기로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로 여겼으나 점점 그것이 누군가가 창문을 가만히 두드리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놀란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려 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결국 두려운 마음에 이끌린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밖에는 하얗게 빛나는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고 민수는 곧바로 뒤로 물러나 침대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 형체는 창문을 통과해 들어왔고 방 안구석에 가만히 서 있었다. 흔들리는 눈빛으로 민수는 그 형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형체는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더니 이내 조용히 사라졌다. 그 후 민수는 밤마다 같은 시간만 되면 그 형체를 보게 되었다. 부모님께 말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극심한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에서도 그 형체는 민수를 따라다녔고 민수는 점점 쇠약해졌다. 결국 민수는 마지막으로 힘을 남겨 그 경험을 인터넷에 남겼고 곧 세상을 떠났다. 이상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글을 읽으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커뮤니티는 한국 인터넷 공포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 귀신 체험방에는 민수의 이야기와 그의 경험을 토대로 한 다양한 괴담이 이어졌고 그 글을 읽고 따라했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다면 당신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자칫 호기심에 따라했다가 길고 어두운 밤 내내 함께할 손님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경험담 혹은 창작된 이야기로 종종 미스테리하고 소름 끼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은 그런 공포 이야기 중 하나를 창작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심야 괴담이라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즐기는 편이었기에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클릭했고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이야기는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괴이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마을은 인구가 적고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마을에는 항상 밤이 되면 나타나는 새하얀 그림자에 대한 전설이 존재했다. 그 그림자는 해가 진 후 특정 시간에만 나타난다고 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한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도시에 사는 회사원이었지만 잠시 번아웃을 겪고 있던 차에 시골에서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그 마을의 전설을 읽었지만 그저 미신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주민들에게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유독 밤이 되면 모두가 외출을 꺼리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의아했다. 그는 그런 주민들의 행동에 호기심을 느꼈고 밤이 되자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는 조용히 골목길을 걸었다. 시골 특유의 자연의 소리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소름 끼치는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새하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리 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순간 겁에 질렸지만 곧 이성이 그의 두려움을 밀어냈다. 그는 그 그림자가 전설 속의 등장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것이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그림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것이 그가 알던 것과는 다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건물들은 낡아 보였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어느 순간 과거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자는 점점 그의 곁으로 다가왔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마을의 한 집에서 깨어났다. 마을의 노인이 그를 간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설명했지만 노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우리의 과거지. 이 마을은 한때 저주를 받았고 당신이 본 것은 그저 그것의 흔적일 뿐이오. 다행히도 당신은 이제 안전하니까 안심하게. 그 후 그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왔고 인터넷에 자신의 이야기를 남겼다. 그는 여전히 그날 밤의 경험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그날 그의 눈앞에 펼쳐졌던 새하얀 그림자와 기이한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는 종종 밤이 되면 그 새하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 창문을 자주 확인하곤 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그 후로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으려 했지만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을 겪어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 마을을 기억하며 가끔씩 그곳을 방문하곤 했지만 두 번 다시 그날의 그림자를 마주칠 일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 마을의 전설도 잊혀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지만 그에게 있어 그 경험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하나의 커다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